알고 보니 우리는 모두 대비에게 속았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풍산이 대비를 모시는 척했던 진짜 이유였다. 마침내 그 전설적인 존재, 팔척귀의 완전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거대한 형체, 핏기 없이 창백하고 일그러진 얼굴, 기묘하게 긴 팔다리, 그리고 무엇보다 왕에게 빙의해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뽐내는 모습까지. 특히 이정의 몸에서 빠져나온 팔척귀가 그의 뒤에 서서 으르렁거리는 장면은 소름 끼치는 공포 그 자체였죠. 심지어 이무기 강철리마저 압도당하는 팔척귀의 위용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팔척귀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8척의 키를 가진 귀신을 뜻합니다. 조선시대 한 척은 약 30.3cm로 이를 계산하면 팔척귀의 키는 무려 2m 40cm에 달하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약 1m 60cm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압도적인 크기와 위협적인 존재감은 상상만으로도 오싹하지 않나요? 전통 민담에서 팔척귀는 강렬한 원한과 한을 품은 귀신으로 묘사됩니다. 인간과 유사한 형태를 띠지만 비정상적으로 큰 키와 기묘하게 긴 팔다리가 특징입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하고 일그러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죠. 다리가 없거나 하나뿐인 경우가 많아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독특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 기묘한 움직임은 공포와 기묘함을 동시에 자아냅니다. 인간을 납치하거나 위협하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며 단순한 원혼이 아닌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는 악귀의 면모를 띱니다. 주로 달빛 없는 어두운 밤, 무덤 근처나 산길 같은 으슥한 장소에서 나타나죠. 귀궁에서도 팔척귀는 항상 밤에 등장해 극적인 공포를 더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왕에게 빙의할 수 있는 존재로 왕가의 지독한 원한을 품고 강철리조차 압도하는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 알 수 없는 존재, 압도적인 힘, 어둠 속의 위협을 상징합니다. 드라마에서 팔척귀가 왕에게 빙의하거나 강철리를 압도하는 모습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인간의 통제 밖에 있는 강력한 존재에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둠과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자극하는 밤에 나타난다는 설정도 한몫하죠. 팔척귀의 모습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 복장이 눈에 띕니다. 흑철 갑옷처럼 웅장한 장수복은 조선시대 고위 무관이나 장수들이 입던 전투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복장은 팔척귀가 생전 군사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었거나 전투복을 입은 채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을 암시하죠. 어쩌면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점은 팔척귀의 허리띠입니다. 네모난 형태의 큰 허리띠에는 정교한 소용돌이 문양과 복잡한 장식이 새겨져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허리띠가 오랜 세월에도 썩지 않는 특별한 재료로 만들어진 듯하다는 점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신분과 계급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에 따라 허리띠의 재료와 장식이 엄격히 구분되었죠. 옥대는 왕이나 최고위 관리들만 착용할 수 있었고, 금대, 은대, 각대 등은 재료와 장식에 따라 계급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팔척귀의 장수복과 네모난 허리띠는 그가 생전 상당히 높은 신분, 어쩌면 왕실의 피를 이은 무관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이 섬세한 디테일은 드라마가 단순한 공포를 넘어 역사적 깊이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화의 한 장면은 특히 강렬했습니다. 팔척귀가 이정황에게 빙의하는 순간 그의 눈빛이 변하는 연출은 소름 끼칠 정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천년 수련을 거친 이무기 강철리조차 이놈, 인간이 아니다! 라며 경외심을 드러낼 정도였죠. 강철리가 팔척귀를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모습은 드라마 초반부터 그 압도적인 힘을 암시하며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미 2화와 3화에서 팔척귀의 강력함이 점차 드러났고 4화에서는 강철리와의 대결 장면을 통해 그 위력이 확실히 입증되었습니다. 팔척귀의 특징과 능력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사람에게 빙의해 조종하는 능력은 이정황의 몸을 장악한 장면에서 극명히 드러났습니다. 영혼을 흡수하는 능력도 충격적이죠. 2화에서 윤갑의 영혼이 팔척귀에게 삼켜졌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또한 이무기 강철리조차 맞서기 힘든 압도적인 괴력은 4화의 대결 장면에서 여실히 보여졌습니다. 여기에 경비석과의 연관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정왕이 열의로부터 받은 경비석을 통해 팔척귀가 그에게 빙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요소는 팔척귀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깊은 원한과 신비한 힘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합니다. 팔척귀의 외형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그의 생전 신분을 암시하는 중요한 단서로 다가옵니다. 흑철 갑옷처럼 웅장한 장수복과 네모난 허리띠는 조선시대 고위 무관의 위엄을 떠올리게 하죠. 특히 허리띠에 새겨진 정교한 소용돌이 문양은 오랜 세월에도 변치 않는 신비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듯합니다. 이는 팔척귀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생전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는 고귀한 인물이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팔척귀는 왕가에 대한 지독한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대비의 말에 따르면 13년 전 선왕을 광증으로 몰아넣어 죽게 만든 존재가 바로 팔척귀였으며 이번에는 원자의 몸에 빙의해 그 악의를 이어갔죠. 4화의 엔딩 장면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인대군이 팔척귀의 공격을 받는 순간 왕실 전체가 그의 타겟이 되고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장면은 팔척귀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왕가를 향한 복수심으로 뭉친 파괴적인 존재라는 설정을 강렬하게 부각시킵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팔척귀의 이야기는 우리 전통 무속 문화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 신앙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귀신, 특히 묘지와 관련된 형체에 대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들은 대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고위 인사들의 원한이 형상화된 존재로 여겨졌죠. 무속 신앙에서는 이런 거대한 귀신이 나타나면 가문의 불운이 이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러운 질병에 시달리거나 사업이 연이어 실패하거나 원인 모를 불행이 계속될 때 큰 귀신이 붙었다고 해석하곤 했습니다. 특히 조상의 묘자리가 좋지 않거나 풍수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군가가 묘를 훼손했을 때 그 원한이 거대한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보았죠. 이러한 믿음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문화의 독특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체계적입니다. 전통적으로 귀신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귀는 생명이 있는 물체나 사물의 영혼, 신은 자연물의 영혼, 호는 인간의 몸에 머무는 영혼, 백은 물체나 자연에 깃든 영혼을 뜻하죠. 팔척귀는 귀의 범주에 속하며 특히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원한이 응축된 원귀입니다.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원혼은 한국 귀신 문화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팔척귀는 특히 묘자리, 즉 무덤과 깊은 연관이 있는 존재로 전해집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팔척귀를 영적 재앙의 상징으로 여겼죠. 이 거대한 귀신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난다고 믿어졌습니다. 조상의 묘자리가 좋지 않을 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묘에 저주를 걸었을 때, 혹은 깊은 한을 품은 영혼이 무덤을 지킬 때 팔척귀가 출현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경우 팔척귀는 자손들에게 끊임없는 불운을 안긴다고 여겨졌죠. 가족 중 누군가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를 겪거나 재물이 계속 손실되거나 꿈속에서 거대한 형상의 귀신이 나타난다면 이는 팔척귀가 묘를 지키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주를 풀기 위해 무속에서는 파묘라는 극단적인 의식을 행했습니다. 파묘는 말 그대로 무덤을 파헤쳐 팔척귀의 기운을 끊는 의식적 절차였죠.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무속 신앙에서는 함부로 파묘를 시도하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드시 숙련된 무당이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진행해야만 안전하다고 전해지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귀궁의 사화에서 팔척귀가 왕실을 저주하는 설정이 단순한 창작이 아니라 우리 민간 신앙의 뿌리 깊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왕릉이나 왕실 관련 무덤에 숨겨진 문제가 팔척귀를 불러일으킨 것은 아닐까요? 팔척귀는 단순한 공포 캐릭터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 문화, 그리고 사회적 트라우마를 복합적으로 반영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보죠. 귀궁의 사화에서 팔척귀는 흑철 갑옷 같은 장수복과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네모난 허리띠를 통해 고귀한 신분을 암시합니다. 왕실 전체를 겨냥한 지독한 원한과 이무기를 압도하는 신비한 힘은 이 존재가 단순한 원혼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단서를 종합하면 팔척귀는 왕가의 깊은 원한을 품은 고위 인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드라마의 다음 이야기를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자,
오늘 밤 어둠 속에서 문득 거대한 그림자가 스친다면 그냥 가로등의 장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 깊숙이 스며든 팔척귀의 이야기를 한 번쯤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귀궁의 사화 속 팔척귀의 어떤 장면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렬했나요? 묘자리와 얽힌 저주의 비밀, 아니면 왕실을 향한 복수심?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더 깊은 공포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